(1945년) 해방 이후의 혼란기. 지방 곳곳에는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 가옥들이 주인 없이 남아 있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집들. 일부는 주인을 찾았고 일부는 주인 없이 오래 방치되기도 했다. 1946년 봄, 전남 여수의 한 분교. 쉬는 시간이 되면 영숙은 근실히 공책 가장자리를 뜯곤 했다.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허전함을 느낄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다. 새 학기가 되어도 영숙은 여전히 혼자였지만 자기처럼 외로워 보이는 한 친구가 눈에 들어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쉬는 시간에도 창밖만 바라보는 조용한 아이. 단정한 블라우스에 남색 치마를 입은 언뜻 봐도 잘 사는 집 아이 같았다. 예뻐서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왜 늘 혼자 다닐까? 하굣길 누군가를 기다리는지 쪼그려 앉아있는 아이. 그날은 용기 내어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 저기, 너 나랑 같은 반이지? 그 아이는 어색하게 영숙을 올려다보았다. 난 영숙이라고 해. 어색하게 쳐다보던 아이는 잠시 놀라는 듯 했으나 기쁜 듯이 답한다. 나는 하나코. 아, 일본 사람. 맑은 눈동자의 소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친구가 없었구나. 영숙은 어쩐지 하나코에게 마음이 갔다. 나도 친구 없는데 우리 같이 놀래? 응.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되었다. 며칠 후. 하나코,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그래도 돼? 응. 집에 아무도 없어. 엄만 장사 갔다가 늦게 오시거든. 하나코와 영숙은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다. 넌 뭐 그려? 눈만 유난히 크고 입은 없는 여자의 얼굴. 하나코의 그림은 뭔가 섬뜩했다. 영숙이 어색하게 웃는다. 잘 그리네. 그렇게 둘은 점점 단짝이 되어갔다. 영숙아, 이번엔 우리 집에 놀러 갈래? 좋아. 하나코의 집은 내륙에서도 안쪽으로 한참 걸어 들어간 곳에 있었다.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적산가옥. 크고 고풍스러웠다. 좌우엔 예쁘게 조경된 나무가 보이고 중앙으로 걸어가자 현관이 나왔다. 드르르. 현관문을 열자 꿉꿉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낯선 냄새와 습하고 차가운 기운. 생각보다 안은 많이 어둡네. 하나코의 뒤를 따라 복도를 건넨 영숙. 삐걱. 조용히 걸으려 해도 마루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지지지. 살짝 열린 방문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의 뒷모습. 열심히 라디오에 집중하고 있었다. 부모님이신가 보네.
하나코가 영숙의 손을 잡아 끈다. 이쪽이야. 복도 끝 다다미 방. 방 한쪽에는 일본식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와, 예쁘다. 둘은 인형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영숙은 학교가 끝나면 자주 하나코의 집에 가서 놀곤 했다. 하나코, 나 배고파. 알았어. 먹을 것 좀 가져올게. 한참 혼자서 인형놀이를 하는 영숙.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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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어디선가 들리는 이상한 소리. 응? 무슨 소리지? 영숙은 인형을 안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간다. 이쪽 벽에서 나는 것 같은데? 잠시 후 하나코가 들어왔다. 뭐해? 아, 아니야. 영숙은 하나코가 가져온 화과를 보며 신나했다. 맛있겠다. 하나코가 미소 짓는다. 많이 먹어. 가을이 다가오면서 영숙은 학교 후에도 엄마 일을 돕느라 바빠졌다. 영숙아, 우리 집에 놀러 가자. 미안, 집에 빨리 가봐야 해. 하나코는 바삐 뛰어가는 영숙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몇 주 후, 더는 집에 일찍 갈 필요가 없어졌지만 며칠 전부터 비어있는 하나코의 자리. 이상하네. 왜 학교를 안 나오지? 영숙은 친구가 걱정되어 학교 후 바로 하나코의 집으로 향했다. 똑똑. 하나코가 힘없이 걸어 나온다. 너 괜찮니? 요즘 왜 학교에 안 나와? 좀 아팠어. 들어와. 집안은 스산하고 몹시 추웠다. 오늘은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 영숙은 하나코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다. 와, 인형이 더 많아졌네? 영숙은 새로운 인형들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잠깐만, 먹을 것 좀 가져올게. 영숙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신기하게 생긴 일본 인형들. 어쩐지 모두 영숙을 주시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타닥 타닥 타닥. 또 그 소리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영숙. 자세히 살펴보니 벽이 아니라 오시일의 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타닥 타닥 타닥. 영숙이 조용히 다가가 손을 뻗는다. 문을 확. 아! 영숙이 놀라며 뒤로 넘어졌다. 좁은 벽장 안엔 웬 입 없는 두 남녀가 몸을 우겨 넣은 채 앉아 있었다. 커다란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인다. 하나코. 하나코야! 영숙의 떨리는 목소리. 마침 하나코가 과일 쟁반을 들고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영숙을 쫓던 남녀의 눈동자는 곧 뒤에 선 하나코를 향했다. 이 사람들 누구야? 쨍그랑. 하나코가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렸다. 하나코? 하나코는 정면을 응시한 채 방문 앞에 섰다가 갑자기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영숙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당황하다가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 그대로 그 집을 뛰쳐나와 버렸다. 그 후 한 달이 지나도록
하나코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전학이라도 간 건가? 그날 그렇게 뛰쳐나오긴 했지만 걱정이 되어 마음이 불편했다. 하나코는 괜찮은 건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였을까? 그날 방과 후 영숙은 다시 용기를 내어 그 집을 찾았다. 오래된 적상가옥. 그 주변만 무겁고 음습한 공기가 감싸고 있는 듯. 처음엔 멋지고 고풍스럽게 보였는데 지금 보니 으스스하고 음산해 보였다. 숨을 고른 뒤 문을 두드린다. 똑똑똑. 하나코? 몇 번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똑똑똑. 계세요? 하나코야, 안에 있니? 나 영숙이야. 여전히 조용했다. 그때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말한다. 얘야, 거기 아무도 안 산다. 네? 몇 년째 빈집이야. 영숙은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아니에요. 여기 제 친구 집이에요. 친구?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대문 틈으로 보이는 어두운 집. 꿉꿉하고 오래된 냄새. 이제 보니 무언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영숙은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문틈으로 집안을 살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복도와 방 안. 가만히 문틈을 살피던 영숙은 무엇을 본 건지 오한이 든 듯 몸을 떨더니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뛰어갔다. 영숙은 그날 이후 그 길로는 다시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쉬는 시간만 되면 창가 자리가 자꾸 눈에 밟혔다. 분명 비어 있는데 왠지 누군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영숙은 무심코 공책 가장자리를 또 뜯고 있었다. 그러다 멈칫했다. 조심스레 뒷장을 넘기자 강한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다. 동그랗고 유난히 큰 눈, 그리고 입이 없는 얼굴. 영숙은 이후 공책 뜯는 버릇을 굳혔다. 하지만 가끔 아무도 없는 운동장 구석에서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는 듯한 기척을 느낄 때가 있었다. 해방이 되었어도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간 건 아니었으니까.